그날 밤 나는 낡은 방 안에 홀로 서 있었다. 한때 고명한 의사들의 비밀 연구실이었던 곳이다. 어둠 속에서 끌어난 먼지 쌓인 흐릿한 거울. 거울 표면에는 방금 새겨진 듯한 곤혹진 문장이 떠올랐다. 금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바로 이 작은 것이 세월의 수락으로부터 그들을 불해냈다. 나는 손으로 거울을 닦았다. 그러자 거울 너머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나였다. 하지만 최소한 30살은 더 늙은 나였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푼달 알게 되었다. 그것은 첫 번째 경고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나는 화장품 제기업들이 수만 년 동안 두려워하며 숨겨온 장수의 비밀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한 학기에 뿌연 작은 숟가락 하나에서 시작된 거대한 비밀을 전한 여정이었다. 차라한 달빛이 분이간 창문을 뚫고 들어와 수십 년간 버려진 단에 썩은 나무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먼지와 쨍한 냄새가 짙게 개인 공기 속에 서 있었다. 암은 길은 모래지의 문들로 무거워졌다. 내 손에는 오래된 고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고물 틈에는 노랗게 얼룩져 있었고 마치 너무 오랫동안 기미를 품느라 지쳐버린 듯했다. 왜 이곳으로 이끌렸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조무신단간 의로에 문받친 듯이 은재 통보를 받은 바로 그날 나는 한 통의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낡은 본토 안에는 단 한 줄의 휘갈진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아직 믿는다면 보름달이 뜨는 밤 화산 넷거리 17번지로 무시오. 정말 누군가가 아지적인 장난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궁금한인지 신이란 믿음 때문인지 모를 충동에 이끌려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끼어넣는 진실 앞에 서 있었다. 고물에 손끝이 닿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내 몸을 삐뚤었다. 고물 위에는 옛 영혼들의 숨자로 쓰여진 듯한 신이란 문장이 떠올랐다. 돈도 권력도 아니다. 그보다도 작은 무언가가 그들의 시간의 수락으로부터 불해냈다. 나는 눈을 기렸다. 다시 고물을 보았을 때 문자는 온데간데없고 낯선 얼굴이 비쳤다. 그것은 분명 나였다. 하지만 주름이 짙게 트이고 눈빛은 흐릿하며 피부는 마치 썩어가는 나뭇잎처럼 시들어 있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퍼졌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났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짙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디선가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발 안의 돌천새를 스치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였다. 모두가 하천지 여기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물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사 보이는 피뿔한 흰색 연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달에는 낡고 지워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젤린, 게설린. 나는 얼어붙었다. 설마 현센 스쳐지 나온 그저 상자 하나 가르는 저렴한 물질이 노화를 막는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니?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 바닥을 더 살폈다. 거기에는 뒷바른 달빛 아래 선명히 드러나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시간을 거스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하찮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쪽지 옆에는 진흙한 목록이 있었다. 세잔에 단 한 번도 고인이 되지 않았던 금기 조합 리스트였다.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시기 굴지의 화장품 제지역들이 벌벌 떨어질 것이라는 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움켜쥐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왜 이 하찮은 바젤린이 그런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었을까? 이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달빛은 더욱 희미해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거울을 흔들었다. 거물은 타오르는 나의 눈빛에 조용히 반사하고 있었다. 내 뒤에서 나무문이 쾅 하고 닫히며
마치 컨결처럼 찔려왔다. 이제 나는 뒤돌아설 수 없었다. 작은 나무 선자를 움켜쥔 채 나는 오래된 전딘이 깜빡이는 진북도를 따라 걸었다. 휘니라디 깜빡이는 빛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다. 텅 빈 독도에는 내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 졌고 그 사이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진흙한 소리도 섞여 있었다. 마치 이곳에 여전히 누군가 있는 듯했다. 복도 끝에 무거운 창문 하나가 나타났다. 문 위에는 녹슬어 글자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는 팻말이 달려 있었다. 레고 시치 프로젝트리 기탈리즈. 나는 문을 밀어 열었다. 차가운 카라다품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며 어지럼짐을 일으켰다. 안쪽은 버려진 실험실이었다. 찢은 실험관들, 크리째진 유리병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 분으로 된 받침대가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천으로 덮여있는 작은 분과남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천을 걷어냈다. 낡은 미니 의약품 냉장고 여전히 신적지에 작동하고 있었다. 살다티아 크리째진 유리문에는 작은 문장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썩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 나는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싼 실험도 지적의 약도 없었다. 오직 소박한 작은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을 뿐이다. 캔단레이청 큐럼, 레날린 네처너니스, 글리자린 디스티나터스,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성분. 그리고 나는 50년 의사 동력으로 이 성분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젤린을 이루는 기본 재료들이었다. 증포를 타고 싸늘한 전율이 퍼졌다. 나는 다시 떠올렸다. 한때 화잔지 여겼던 그 값싼 바젤린 통을. 설마 전 세계 수십억 단어를 들여 찾고자 했던 피부 제젠의 기미이 수몇 년 전부터 이 평범하지 짜지없는 형태로 존재해왔단 말인가? 원료 옆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 굵고 선명한 문장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프로젝트리 기털리즈 두피 문서. 발견. 인간 피부의 자연 탄력 부분은 순수카츠루나툼을 통한 수분 손시 던지와 천연지질 반정화만으로 가능하다. 아래에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험 보고서들이 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붉게 투시된 한 줄. 이 발견은 화장품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다. 즉각 기공개 처리, 필요시 전에 매의 제한.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명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기적의 클린을 찾아 해냈지만 진짜 비닐은 오로지 소수만 알고 끝내 은퇴되었던 것이다. 오직 탐욕을 일해서. 그리고 나 역시 과학은 인류를 위한다 곤붙게 믿었던 어리석은 의사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어두운 방 구석에서 작은 지지음이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돌렸다. 녹슬어 먼지가 쌓인 우물에 든 누군기가 지적처럼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위에는 기니트리투란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주저가다가 푼의 버튼을 눌렀다. 낡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것이다. 곧 알게 될 진실은 당신의 의지를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되돌릴 수 없는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다녔다. 나아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뒤돌아설 것인가? 녹음은 작은 퍽 소리와 함께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쯤을 돌리는 것은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비신단할 각오를 해야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곳에서 멈춘다면 나는 평생 풍비할 것이다. 나는 손에 든 바젤린 점을 더욱 힘껏 움켜쥐었다. 그리고 더 무겁고 더 어두운 또 다른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오직 용기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는 두 문의 전인. 내 앞에 선 창문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오직 좁은 중단이 있었고 그 사이로 신이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문 너머에도 여전히 태아 속에서 숨쉬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문에 가져갔다. 딸깍 가볍게 물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렸다. 그리고 나타난 다음 공간. 무너짐 실험실과는 달리 이곳은 소란에 지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빛나는 금속 책상과 의자. 장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영화 영상기가 놓여 있었고 이 핀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침입자가 된 듯한 불안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저기는 간절하지만 선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츄르스 이즈 제인저러스. 사일단스 이즈 서바이델. 진실은 위선하다. 신문단이 생전이다. 심장이 거세게 뛰긴 시작했다. 멈출 수 없는 호기심에 나는 명사기를 작동시켰다. 깜빡이는 기절기가 격을장에 던져졌다. 오래된 영문의 딴hen처럼 화면이 흔들렸다. 그때 영상이 나타났다. 흰 가문을 입은 사람들. 무등 얼굴이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다. 인간 피부, 동물 피부 등 다양한 실험 샘플들이 기쳐졌다. 그리고 떡물은 자막. 리, 기타리즈 플로자짜 진행도 97%.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다. 이어 들려온 중년 남성의 차가운 목소리. 우리는 성공했다. 퇴출한 다툼은 어떤 상업 제품보다 10배 이상 피부 구조 분볼력을 증명했다. 잠시 후 또 다른 자막이 떴다. 부작용, 무시할 수준. 이름도 거의 0.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기 타들어갔다. 만약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지불해온 막대한 돈은 무엇을 일한 것이었나? 값비싼 노화감직 제품들이 고작 몇천 원짜리 다슬린 하나만도 못 쟀다니. 영사지의 음성이 더 낮고 깊게 가라앉았다. 절정. 공인제 던지. 제이트키코위원회 구성. 정보 통제. 시장 관련 설정. 그리고 다음 장면이 나왔다. 신이 만든 듯한 장면이었다. 하나의 이름 미스트야. 이름 옆에는 각각 표시가 되어 있었다. 네모안의 체크표 친구 뮤직. 네모안의 체크표 재고 안녕. 네모안의 체크표 감시 중. 나는 눈을 훑어내렸다. 그리고 무코몬이 얼어붙었다. 리스트 맨 아래. 군령, 군마용, 정보 해출 가능성 감시 계상. 내 이름. 내 진짜 이름이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가난의 조명이 격렬하게 깜빡였다. 어디선가 경보 사이렌 소리가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에 카이를 움켜쥐고 서둘러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도망치기 직전 마지막으로 벽에 쓰여진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츄르스 이즈 디엔저러스. 사이언스 이즈 서바이델. 그것은 이곳에 가르치린 모든 이들을 전한 정보이자 지금의 나를 전한 최고의 정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만약 여기서 침묵한다면 나 역시 이 거대한 던제의 공범이 될 것이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도 나는 뒤돌아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진실과 희망이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무거운 창문을 닥쳐고 뛰쳐나왔다. 차가운 돌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은 오진 내 갈걸음 소리뿐이었다. 젠지에서는 정보 사이렌이 질질 울려 퍼졌다. 마치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이 울부짖는 듯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다리가 골이 주저앉을 즈음 나는 또 다른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좁은 층 사이로 노란 빛이 스며나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난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다. 낡은 나무 테이블 하나, 그 맞은편에 놓인 의자 하나,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 그는 검은색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은발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겨졌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의 앞 탁자리에는 두툼한 서류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절대 비밀 유지 계약서 NDA. 나는 무심코 침을 삼켰다. 반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다. 남자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추락을 지켜본 눈처럼. 그는 인사한다기 없이 서류장을 내 쪽으로 밀어냈다. 군명 박사. 그의 저음이 방 안을 울렸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시려왔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물이다. 단, 신노발 지칠 수 있다면?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남자는 손가락으로 서류철을 톡톡 두드렸다.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넉넉한 돈, 평생을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삶.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서면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거기 적힌 두뇌든 나를 휘청이게 만들었다. 평생을 콩가롭게 살아도 모자라지 않을 액수. 슈멧, 수천 톤의 가슬린을 사들이고도 남을 돈. 단 하나. 서명만 하면, 신문만 하면. 남자는 내 흔들림을 읽은 듯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낙지에 속삭였다. 진실은 당신을 붕언하지 않는다. 오직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기세자는 또 다른 포교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의사의 가운을 처음 입던 날. 나는 맹세를 썼다. 진실을 위해, 한자를 위해 살아가겠다. 하지만 지금은 달콤한 요구 앞에 그 맹세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일붕. 지쳐버린 노인의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너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나의 다른 한편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 조미에 선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대신하는 거야. 시간이 얼어붙은 듯 했다.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당신에 대는 정확히 운분이 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후엔 당신의 선택권은 사라질 것이다. 반짝이는 검정색 만년필이 내 앞에 놓였다. 벽에 걸린 시계. 처친이 하나 또 하나 움직였다.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선택은 나제인의 생사가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가를 선택이었다. 돈과 안전을 택할 것인가? 진실과 위험을 택할 것인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위험한 것은 내 목숨만이 아니었다. 전 인류가 다시는 얻지 못할 수도 있는 한 줄기 진실의 질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떨리는 눈으로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질문. 수십 년간 감춰져 온 진실. 아니면 그 진실은 내 모든 것에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처친이 마지막을 잔에 똑딱.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친이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 하나는 순자차 멈춘 듯 정적에 잠겼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다. 차가운 재산으로 깎아낸 석산처럼.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심이 거칠어지고 이나에는 시든 땀이 내쳤다. 단 한 번의 서명, 단 하나의 고개 끄덕이면 묻은 폭풍을 킬할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편지지 종이에 살짝 바은 두 순간 어디선가 들려왔다.
내가 고려냈던 환자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전원 끝에서 건져낸 이들이 건넸던 떨리는 감사 인사, 신이라지만 꺼지지 않는 젖은 불꽃들처럼 그 지역들이 시간을 넘어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텐을 누웠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쉰듯 가낮은 목소리로 나는 간홀히 말했다. 고전하겠습니다. 순간 무거운 침묵이 단 안을 가득 메웠다. 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은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했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신호처럼 션묵의 천시계를 눈었다. 그 순간 강이 부르르 진동했고 천장에서 쓰러든 셔터가 내려와 출입구를 봉신하기 시작했다. 함정이었다. 나는 스스로 완벽하게 짜인 덫에 걸려든 것이다. 난자는 아무런 미련 없이 기내의 통로를 통해 강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남겨진 방 안. 깜빡이는 조명. 급박하게 물리는 전구음.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문득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다. 난자가 떨어뜨린 작은 카드. 그 위에는 또렷이 적혀 있었다. ESC의 기획 탈출. 생각할 틈도 없었다. 나는 즉시 달려가 카드를 움켜쥐었다. 방 한쪽 구석. 좁게 열린 기내 통로가 눈에 들어왔다. 기적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남은 힘을 다해 나는 문틈 사이로 문을 날렸다. 그리고 어둡고 좁은 지하 통로로 떨어졌다. 주위는 딴딴했다. 숨쉬기조차 힘든 공기. 귀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발소리. 묵직하고 일정한 발걸음.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다수의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기출거리며 달렸다. 바닥이 흩어진 잔해에 몇 번이고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러다 어둠 끝에 빛이 보였다. 거대한 철문. 전자 잠금장치가 달려 있었다. 문 위에는 녹슨 표지판. 출입금지 내부 전용 구역.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찢었다. 기회수시의 기획 카드가 아직 손에 쥐어져 있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카드를 단발지에 대었다. 띵. 초록 불이 켜졌다. 문이 느리게 열렸다. 그리고 나는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했다. 거대한 지하홀. 천단된 불빛 아래 수십 년간 감춰져 온 자루와 장비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진정 나를 얼어눕게 만든 것은 그곳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가느다란 시누액, 긴 익은 띠 머리카락, 익숙한 얼굴. 믿을 수 없었다. 그녀였다. 20년 전 죽은 준우만 알았던 내 옛 동명.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눈동자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은영 박사님. 이제 당신에게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천단된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내 앞에 선 여인의 얼굴을 비추며 한때 내게 가장 믿었던 동료였던 그녀를 지금은 보직과 숨겨진 비밀의 한가운데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쉰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 맞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한때 내가 의지였던, 헌건하고 따뜻했던 그 미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 너머에 서늘한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둔이던 묘리처럼 째나건 깨지며 공기 속에 흩어졌다.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왜요? 왜 우리가 믿어온 모든 걸 대신하신 겁니까? 내가 존경했던 번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눈동자엔 짙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강한 잔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신인난 손짓으로 자물쇠를 걸고 붉은 메달 린장에 찢긴 두툼한 타니를 꺼냈다. 칸카덴사 도너드 탭트. 그때의 차는지야. 그녀는 카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나를 지키며 응시했다. 내가 많으냐. 이 기니를 숨지지 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는지. 나는 신이 턱 막혔다. 그녀는 한 장, 또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녹취록, 사라진 기른들의 묵묵, 모든 페이지마다 처절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다. 젊은 과학자들의 실종, 탐구심 넘치건 의사들의 의문사, 명명빛을 보지 못한 연구보고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키바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는 신속 특출나춤에 대한 진실이 있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첫난 나도 저항했다.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난 튕겼다. 그녀는 까만 짓을 거칠게 찢어냈다. 드러난 가슴께 붉게 새겨진 작은 문신, 찬란의 진청, 늑선의 담보로 맺어진 기가.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어, 공명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버동은 보랏빛 액체가 담긴 주사기. 비니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이상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곤지나져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선대님. 설마. 그녀는 주사기를 꽉 움켜쥔 채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갈걸음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쿵쿵 내려쳤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선택해야 해. 그리고 너도 그래야 해. 그때였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기내 문이 열리는 소리. 찬 공기가 들이닥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칸단자가 나타났다. 두껍고 검은 붕붕붕. 방독면으로 얼굴을 가린 거대한 그림자. 그의 손에는 직일한 정체의 자동 주사기 덧진 기제가 들려 있었다. 그녀. 내가 믿었던 선대조차도 순간 움찔하며 한 발 무너섰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이 공간에는 나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정의의 재산이 된 것이다. 거대한 침묵 속에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하듯 그녀는 나를 갈아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쿵쾌. 그리고 마지막 당분. 공명아. 지금이라도 도망쳐.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천단등의 지직거리는 소리. 금속장치가 시도를 때마다 들리는 차가운 돈소금. 그리고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물 불렸다. 번쩍이는 자동 주사장치가 콘크리트 바닥을 짚고 하는 소리를 냈다. 감동변에 쓴 그림자는 돼지스럽게 신음했다. 사람 늑설이라고는 믿기 힘든 지게연 섞인 끔찍한 소리였다. 그 순간
분영. 내다 선단인이라 부르던 여인이 외쳤다. 도망쳐. 돌아보지 나. 나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에 남아있다간 죽는다. 쓰러지는 모든 진실이 묻혀버릴 것이다. 나는 제간벽에 들여진 제키의 지도를 따라 대강대강 남은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출구문은 북제에 잠겨 있었다. 센트에긴시 시스천. 네버 직원만 통과할 수 있는 장치.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선뜻의 여지가 없었다.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가 무언가를 던졌다. 키 자국이 묻은 내조 지문 카드. 어서 가. 지금이 마지막이라. 강동면을 쓴 재물이 돌진해왔다. 나는 숨다 참은 채 카드를 리더지에 밀어넣었다. 1초, 2초. 영원처럼 늦춰지는 시간. 띵. 초록 불빛이 쳐졌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몰아쳤다. 문 너머는 짙고 어두운 지하 터널.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감사의 말도 작별 인사도 없이 나는 달렸다. 오직 두 가지를 품고 결코 숨겨진 진실을 담은 칸을.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듯 결코. 터널은 칠흑 같았다. 나는 실험실에서 움켜진 작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 거칠게 춘을 몰아쉬며 내다녔다. 귀에서는 기기련 섞인 달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다.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것이었다. 터널은 세간내로 갈라졌다. 표지판도 이정표도 없다. 차가운 바람만이 떼어내며 물었다. 나는 멈춰섰다. 선택해야 했다. 남선의 시간은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오른쪽 터널. 아주 미세하게 무당을 떠나지는 소리가 들렸다. 물이 있다는 건 잔연적인 출구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오른쪽으로 뛰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달렸다. 온몸의 근육이 진영을 질렀고 피가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절대로. 내 손에는 수백만 년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지어져 있으니까. 때턴난 달리기 끝이야. 나는 좁은 더미춤을 뒤집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잔연광. 휘밀하지만 따스한 빛이 눈부셨다. 나는 바다에 풀썩 쓰러졌다. 눈앞에는 거려진 숲. 안산한 골목들이 음산하게 손짓하는 듯 활짝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휘격자는 즉시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슈날 무라시였다. 가슴이 카지이제 찌렸다. 살았다. 반자는 하지만 갈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주머니 안. 나는 카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찌워진 작고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션이 따내며 쪽지를 펼쳤다. 거기 적힌 건 단 한 줄. 거치해제 휘가해진 글씨. 프로젝트린 기타니즈는 빈산의 일각이다. 진짜는 제스코인트 지하 7층에 있다. 나는 춤을 선쳤다. 지하 7층? 엑스포인트?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진실조차 가장 바깥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내 목숨을 노렸다면 지하 7층에 숨겨진 것은 대체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 나는 썩어가는 나무의 등을 지대고 앉아 있었다. 손에 진 쪽지가 따내고 있었다. 엑스포인트. 지하 7층. 지도도 없다. 제자리도 없다. 오직 무모한 단서 하나. 하지만 그 한 줄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폭발을 찌웠다.
선제든 두 가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칼질 것인가? 나는 눈을 감았다. 하율에 적힌 이름들, 쓰라진 기들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를 밀어냈던 선대의 눈빛. 모든 기억이 끝푼처럼 휘몰아쳤다. 아니, 나는 도망칠 수 없다. 나는 등을 떼고 일어섰다. 어둠에 내려앉은 숲을 따라 다시 실험 시선도 션했다. 이번에는 감시만을 피하며 깊은 숲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눈이 주무었다. 아니, 그들은 기 낡은 기산 통로까지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녹슨 문을 내자 뒤에 가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어둠이 나를 삼켰다. 나는 지역을 더듬었다. 세디의 독도를 지나자 낡은 커널형 엘리베이터가 나타났다. 문에는 벅잦은 작은 트지탄이 붙어 있었다. 덕세스 초디셉은 우서라이즈드 퍼서넬 온릿, 치리찌란 디세븐츠는 커가자난 닉잔 가는 기셋은 바로 지하 7층이다. 나는 주저없이 가짜 카드를 단날지에 되었다. 그러나 계속 깜박이는 붉은 분. 고난이 도적하다. 나는 절망적으로 테너를 두드렸다. 그때 테너 아래쪽에 작은 줌을 발견했다. 구식수동 잠돈 장치. 낮이낮 피난이었다. 나는 독도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기적처럼 근처 치리실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찾아냈다. 손을 따내지었다. 나는 열쇠를 찐에 꽂았다. 찰카. 엘리베이터가 진동했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지하의 냉기가 순식간에 문을 감쌌다. 나는 신공급을 하고 철제 선자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거대한 신연으로 빠녀들듯 아래로 내려갔다. 산세기처럼 진이의 분이 흐른 듯해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악년조차 천산하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디뎠다. 지하 7층. 테러가 아니었다. 찬도도 아니었다. 거대한 지하 도시. 끝없이 떠든 북동. 유리벽으로 부분된 실험터며 어디까지나 이어진 조리단.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시설. 조명은 달지 켜져 있었고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저 멀리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좁은 독도로 문을 숨겼다. 실험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것. 그들. 하얀 제복을 입은 사람들. 감정이라곤 없는 무표정. 기계처럼 움직이며 차가운 컨베이어 궤처 위에 음렉. 무언가를 이식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전번 칸에는 깜박이는 문구. 트라젝터리, 제너시스. 나는 얼어붙었다. 리, 기차네즈가 아니었다. 저 짙고 어둠은 무언가. 나는 벽에 붙인 정보를 훑었다. 트라젝터리, 제너시스. 세품 농화 역전. 지역 복제. 육체 조체. 정신 완전 통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단순히 노화를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 했다. 늙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자유조차 없는 인간. 인간이 아닌 세작. 나는 주목을 지었다. 진보를 모아야 한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세상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하얀 제복을 입은 직원 하나. 공무한 눈.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혜의 손을 재고 경보 버튼을 눌렀다. 띠띠띠. 경보음이 물리기 시작했다. 나는 발각됐다.